미나리, 다슬기, 헛개나무 이런 종류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면 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서 많이들 혼동이 오신다고 합니다. 간을 보호하는 몇 가지 약재와 함께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지방간을 치료하는 약재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방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간 속에 지방, 특히 중성지방이 쌓여서 발생하는 질환이죠. 일반적으로 간 무게의 5% 이상 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으로 진단합니다. 지방간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피곤하거나 소화장애가 있거나 오른쪽 상복부에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징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무심코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간은 주로 초음파로 검사하잖아요. 정상적인 간은 간 내부가 균일한 색상을 보이는데요. 지방이 끼어 있으면 흰색 무늬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꽃등심에 기름이 촘촘히 박힌 것과 거의 비슷하죠.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염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끼면 간세포에 염증이 생기고 간세포가 지속적으로 파괴됩니다. 지방간은 크게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뉘는데요. 술을 마시면 지방간이 아주 잘 생기기 때문에 술 마시는 사람의 지방간과 마시지 않는 사람의 지방간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만큼 술이 간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장기간 술을 마신 사람의 약 90%가 지방간이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중성지방이 간에 잘 쌓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간세포 사이사이에 지방이 예쁘게 끼는 꽃등심 간이 되는 겁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을 포금하는 경우보다 자주 마시는 것이 더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포금을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 기간이 있으면 간은 스스로 해독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회복도 쉽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매일 술을 마시게 되면 간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쉽게 지방간으로 발전합니다. 예전에는 지방간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음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분들도 지방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비만입니다. 살이 찐다는 것이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인다는 것이고 지방은 간에 제일 먼저 쌓이기 때문이죠. 비만과 관련해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바뀌는 영양분이죠.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 지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빵, 과자, 탄산음료 많이 드시면 지방간이 생기는 거죠.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방간이 위험한 이유는 간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간은 재생이 아주 빠른 곳이죠. 그래서 웬만큼 파괴되어서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간 이식하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간은 3분의 1을 떼내도 금방 제 크기로 자랍니다.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수십 년을 해도 아무 증상이 없는 거죠. 간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자주 발생하면 간암보다 간경화가 먼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피부에 상처가 나면 그 자리에 흉터가 생기잖아요. 불룩하게 올라오거나 뭔가 거칠고 딱딱해집니다. 이걸 켈로이드 피부라고 하는데요. 피부 세포가 없어지고 섬유질이 자라서 뭉쳐진 것이죠. 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상적인 간세포가 염증으로 파괴되고 난 빈 자리에 콜라겐 섬유가 자라납니다. 결과적으로 간세포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간 기능은 약해지고 딱딱한 섬유가 증가하니까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이 상태가 간경화입니다. 간염과 간경화가 반복되면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간에 낀 끈적끈적한 지방을 녹여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지방간을 직접 녹여서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부분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죠. 그중 첫 번째 방법이 술과 당분이 많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보통 2달 정도 식이요법 하면서 운동 빡세게 하면 지방간 수치가 많이 낮아집니다. 세 번째는 담즙 분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간장약 중에 우루사, 밀크시슬 이런 약들이 모두 담즙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기름 찌꺼기를 처리하는 필터인데요. 이 기름 찌꺼기를 담즙에 녹여서 소장으로 배출하면 간이 청소되는 효과가 있죠.
술을 마시면 바로 이 담즙 분비 기능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간에 독이 쌓이는 거죠. 참고로 기름 찌꺼기는 간에서, 물에 녹는 수용성 찌꺼기는 신장에서 처리됩니다. 예전에 간 해독요법이라고 있었죠. 그게 이 담즙을 한꺼번에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기름을 한 바가지 먹게 되면 자동으로 담즙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작은 담석들이 담낭 수축과 함께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간은 해부학적으로 위장, 소장, 대장의 위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나온 피가 위장, 소장, 대장을 거쳐서 모두 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간을 장군지관이라고 하고 모든 소화기관을 통솔하는 장기로 부릅니다. 실제로 간 기능이 나빠지면 소화장애가 심하게 옵니다. 위장에 큰 이상이 없는데도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팽만감이 심해지면 대부분 간염이나 지방간이 생긴 경우가 많죠. 또 간경화로 간 기능이 극도로 나빠지면 설사를 엄청나게 합니다. 간으로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장에서 물과 영양 흡수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을 치료한다는 것은 내장 전체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 기능을 살리는 약재 중에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인진숙입니다. 인진숙은 생명력이 아주 강한 식물입니다. 원자폭탄이 터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가장 먼저 새싹이 나온 식물이 쑥이라고 하죠.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인진숙은 한겨울에도 잘 견딥니다. 그래서 사철쑥이라고 부르죠. 해독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독된 간을 보호해줍니다. 인진숙에 포함된 유파틀린 성분은 위를 보호하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와 흡수를 돕고 위염을 예방해줍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도 낮춰주고요. 클로리필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혈압을 내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성 질환을 예방해주죠.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이 눈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요. 안구건조증이나 만성 결막염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간이 건강해야 눈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죠.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인진숙에 포함된 베타카로틴은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피부 염증을 치료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특히 피부 미백 효과가 강하죠. 제가 간 기능 개선을 위해서 치료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피부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진숙뿐만 아니라 미나리, 다슬기, 헛개나무 이런 종류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면 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서 많이들 혼동이 오신다고 합니다. 사실상 간 기능이 정상이 아닐 때는 무엇이든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간으로 혈액이 잘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먹다 보면 간에 오히려 무리가 가는 것입니다. 특히 녹즙 같은 경우에 평소에는 절대 먹지 않을 만큼의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먹게 되기 때문에 탈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을 보호하고 치료할 목적으로 식이요법을 하실 때는 항상 용량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음식만 너무 많이 복용하시는 것을 피해야 하고요. 인진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을 해독하고 간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이 가장 강한 약재이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과량 복용하시면 오히려 간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을 보호하고 지방간을 치료할 목적으로 인진숙을 드실 때는 간을 보호하는 몇 가지 약재와 함께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구기자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구기자는 성질이 차고 맛이 달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구기자를 오래 복용하면 더위와 추위를 하나도 타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네요. 구기자에는 베타인 성분이 풍부해서 지방이 간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고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하고 동맥경화와 고지혈증을 예방해 줍니다. 또 혈액의 산성도를 조절해서 백혈구를 활성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결명자는 눈에 좋은 영양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간 건강에도 좋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결명자는 간의 기운을 보호하고 눈앞에 뭔가 떠다니는 비문증 등의 효과가 있고 간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청간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결명자에 포함된 안트라키닌 성분인 에모딘이 간의 염증을 예방해 주는데요. 그래서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인진숙과 구기자와 결명자를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생강과 대추를 살짝 곁들이시면 완벽한 간 해독차가 완성되는 거죠. 용량은 모두 1:1로 하시고 최대한 묽게 해서 하루 한두 번 드시면 되겠습니다.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의 양을 조금 줄이시면 좋겠고요. 지방간 치료에 운동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